네, 관련된 일자리 이야기 오늘의 에디터인 이동영 산업부장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의 키워드는 중환자실과 회복실입니다. 이 고용시장이 최악이라는 지표가 계속 나오면서 정말 우리 고용시장이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중환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걱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체질이 개선되는 중이라면서 곧 회복세를 탄다 이런 말을 내놓고 있으니까 과연 어느 쪽 말에 무게감을 더 둬야 할지 따져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일단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니까 좀 참아야 된다는 얘기를 청와대가 내놨습니다만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어서 그렇다는 설명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만큼 부합하는 얘기입니까? 자, 인구가 늘거나 줄면은 일정 부분 고용에 영향을 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발표된 자료 중에서요. 네. 연령별 취업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대는요. 1년 전에 비해서 인구가 2만 8천 명이 늘어났는데 네. 일자리는 4천 개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네. 40대를 한번 볼까요? 네. 40대에서는요. 인구가 10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일자리는요. 15만 개 넘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네. 일자리가 인구 변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네. 자,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 정부에서는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 정확히 맥을 짚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통계청에서 나온 이런 반응을 보면요. 네. 정부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청은 뚜렷한 답을 모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현장에서 네.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도 왜 이런지를 모르겠다라고 답을 내놓고 있으니까 네. 보는 국민들로서는 더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럼 좀 분야별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혜택을 본 곳이 있고 타격을 받은 곳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요. 이 서비스업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대목이 가장 아프다.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도소매업, 숙박업, 관리직 일자리 감소폭이 컸습니다. 네. 결국 이런 일자리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여파라고 봐야 되겠고요. 식당에서는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다 줄이고 네.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 분야에서 입은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숫자, 퍼센트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일단 실업률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면 고용률, 이거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설명하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자, 고용률도요. 나쁘지는 않다고 볼 대목이 분명히 있지만 올해 2월 달부터 7개월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데 어떻게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요. 전문가들이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장하성 실장이 이야기하는 67%의 고용률은 65세 이상의 고령의 경제활동 인구를 다 포함했을 때 이야기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서 나타나는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고 이 부분의 일자리는 절대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뜻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연령대별 고용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요,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상당히 높게 잡혀 있습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전문가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고령자들의 일자리 사실 단기적이거나 저임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결국 고용해지를 따져보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40대가 뚝 떨어진 반면에 60대 이상의 일자리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고용이 됐다 그 얘기인 것 같군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얘기입니다. 자, 정부 생각은 어떤지, 어떻게 풀고 갈 것인지 어떻습니까? 자, 고용 지표가 악화하니까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월 달에는요, 착시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네. 6월 달이 되니까 불안한 일자리가 줄어든 것 뿐이다. 이런 네.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그랬더니 오늘은 또 무슨 설명을 내놨습니까? 체질이 개선되는 과정에서의 개선통이다. 이런 해설을 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용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통계 수치를 외면하고 엉뚱한 해석을 하니까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네. 듣기 싫어도 객관적으로 나온 통계를 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층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요. 이런 부작용을 인정을 하고 최소한 속도 조절이라는 대책이라도 서둘러서 공식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최악의 고용절벽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자리 문제에 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이런 최악의 성적표가 이어지는 와중에 과연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영 산업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